지난 시간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해가지고 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XT 그래프냐 VT 그래프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 했었고,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는 운동 방향이 바뀔 때였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치? 민승아,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찾아라. 그럼 우리는 어떤 지점을 찾는 거야? 속도의, 물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 근데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의 뭐가 바뀌는 순간,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그쵸?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알 수 있다. 우리 그럼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요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랬을 때 요거는 이제 당연히 t고 요게 만약에 x야.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예요. xt 그래프. 자, 그러면 얘는 a, b, c, d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이 물체는 d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아비나 이 물체는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꿀까? 그래서 봐라. 자, b랑 d 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빈이는. 예은이는 이 물체가 어디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BD. 나연이는 A와 C. 수연이는 BD. 민승이는 BD. 주혁이는 어디서 운동 방향을 바꿀까, 이 물체는? BD요. 아, BD. 모두가 BD라고 하고 나연이만 A씨라고 했는데, 그지? 자, 여러분, B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말하려면요, 이 그래프 자체가 무슨 그래프였어야 될까? VT 그래프였어요.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였어야 돼, 얘가. 근데 우리는 지금 속도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위치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지금 나연이만 정답이에요. 이 위치 그래프에서는 A 지점과 C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여기 그냥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수직선에서 y 좌표가 그냥 이 물체의 위치인 거야. 그러면 자, 이 수직선 여기가 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y좌표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잖아, y좌표가. 그게 그대로 이 물체의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값이 커지고 있잖아? 그럼 양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부터 물체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잖아? y값이 작아지죠? y값이 작아진다는 건 물체가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서. XT 그래프라면. 근데 이게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VT 그래프다. 여기가 V고 여기가 T다. 이럴 때는 자, 이만큼 영역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리가 되는 거야. 왜냐면 VT 그래프에서는 명확하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볼 때는 요런 데 있잖아. 부호가 바뀌는 지점. 여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도 XT냐 VT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뭔지 꼭 보시고, VT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XT는 요런 데 있죠? 극점 있죠? 요런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직관적이에요. 그냥 수직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위치를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면 요거는 이제 변화율에 대한 건데, 요 위에 설명부터 잠깐 보면,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그게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은 이 지금 s가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 그치?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t에 대해 미분하면 그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4번 문제를 내가 푼다. 어서오세요. 4번 문제를 내가 푼다. 그러면 예은아, 이게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그럼 일단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를 뭐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t가 5일 때라 그랬으니까 5를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치? 미분해서 5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자, 9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수연아, 일단 건널비를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걔를 t에 대해서 뭐 해주고 변화율을 구하려면 t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우리 지금 v가 만약에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t에 대해서 뭘 한다는 뜻이지? 미분한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9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일단 9의 건널비를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걔를 t에 대해서 뭐 해주고 미분해주고 그 식에다가 t자리에 뭐를 넣어라? 2를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수연이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아나요? 그렇지, 맞아요. 4파이 r제곱이죠. 그런데 지금 5번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2t다 그랬으니까 그죠? 4파이 r제곱에서 요 r 자리에 반지름 2t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4파이에다가 2t를 제곱했어. 이렇게 제곱했으니까 4t 제곱이죠. 그러면 16파이 t 제곱. 그치?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건널비 s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연아, 이 건널비를 나타내는 식을 한번 뭐 하자? t에 대해 미분하자.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를 t에 대해 미분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얘가 t에 대해 미분되면은 주어가 뭘까? 그치. 이게 t에 대해 미분된 거지. 그러면 그 t에 대해 미분한 식에다가 2를 넣으세요 그런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t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버리면 답은 64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64파이 이런 식으로 변화율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6번도 한번 보시면 6번은 민승이가 한번 해볼게. 일단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였는데 매 초 1cm씩 길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t초 후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민승아? x? t초 후인데?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3이었는데 1초마다 1씩 길어지니까 t초 후엔 t 길어지겠죠?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3 플러스 t를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t초 후에 정육면체의 부피는 뭘까요? 정육면체 부피? 그렇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 플러스 t였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세제곱을 해버리면 그게 정육면체 부피 되는 거죠, 그죠? 3 플러스 t의 세제곱 요렇게 정육면체 부피. 자, 그러면 이제 1번 답은 나왔어. 1번 답은 이제 방금 찾은 것을 이제 부피의 변화율 이걸로 가져갈 거니까 이 방금 찾은 식을 아비나 t에 대해서 한번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긴 식 이거 어떻게 미분하지, 아비나? 3 내려오고 3 마이너스 t? 요거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요거 요렇게 생긴 거 미분하면요
그냥 이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fx의 n제곱이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 배우긴 했죠. 그죠? 이거 미분하면은 n 내려오고 fx에 n-1제곱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뒤에다가 뭐 붙인다고 배웠죠. 그죠? 뭐 붙이니 예승아? 붙이는 거 기억이 나네. 뭐. 예은아 뭐 붙이지 뒤에다가? 안에 맞아요. 성미분 그래가지고 안에 거를 f 프라임 x 이렇게 해가지고 곱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 과정은 수투가 아닙니다. 요 과정은 나중에 저기 미적분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수투에서 다항식을 다룰 때도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투에서는 이런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지금 이 3 플러스 t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3 플러스 t의 세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하자면 얘는 무슨 미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t에 대한 식이 세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럴 때 미분하는 거 우리 곱미분이라 그러죠, 그죠? 곱미분 어떻게 해?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두 개 그대로 곱하고 플러스 또 가운데 거 미분하고 앞뒤에 그대로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냅둬서 더하는 게 곱미분이죠.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렇게 해보면 얘 미분하면은 그냥 1이잖아. 그치? 1 되는 거니까 뒤에 두 개 곱하면 3 플러스 t가 두 개 이렇게 되고 플러스 또 가운데 거 미분하면 가운데 게 1 되고 앞뒤에 거 곱해지니까 3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치?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3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3 플러스 t가 아니라 3 플러스 2t다. 3 플러스 2t의 세제곱이다. 이럴 때도 얘를 미분하면 그냥 3 내려오고 3 플러스 2t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그 곱미분 하는 것도 그렇고 속미분 하는 것도 그렇고 얘 안에 걸 미분해서 한번 곱해주는 거니까 곱하기 2가 끝에 붙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곱하기 2가 왜 붙는지도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3 플러스 2t가 3개 곱해진 거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가 곱미분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이번에는 2가 생기잖아. 그치? 2가 생기고 3 플러스 2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제곱해도 또 2가 생기고 3 플러스 2t의 제곱이 되고 그치? 그러니까 2가 계속 붙어있는 상태로 3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가 하나 추가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에 걸 미분해서 다시 곱해준다 이것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원칙은 그치? 원리는 곱의 미분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몇 제곱 붙어 있을 때. 근데 매번 곱의 미분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 요 위에 거 내려주고 이거 하나 차수 내려주고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한번 곱한다. 그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는데 수투에서는 원칙적으로 곱미분으로 가는 게 교육 과정상은 맞는 거예요. 자, 미분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미분해서 요 나온 이 식이 이제 부피의 변화율인데 혜승아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넣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3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그죠? t에다 얼마 넣어라? 3 넣어라. 그죠? t에다 3 넣어라. 여기 3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6의 제곱 얼마? 곱하기 3 100 108 그치? 108 이렇게 위에 거는 3 괄호 3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면 1번과 2번은 너무나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요거고 얘는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자, 주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속도의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계적으로 딱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x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속도가 궁금하니까 주혁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얘를 한번 t에 대해 미분하면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가 되겠고, 그럼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은 8이니까 2겠네, 그지?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딱 쓰면서 바로 느낌이 오지. 아, 얘는 t 값이 2일 때랑 4일 때 부호가 변하겠지. 그치? 이거 여러분 그래프 상상해 보면 이승인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2, 4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VT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T고 여기가 V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물체는 처음에 딱 출발했을 때는 수연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 처음 딱 출발했을 때. 왜 음이라고 생각해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게 y좌표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네. 그럼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고 해석하려면 여기가 v가 아니라 x였어야 되고, 이거는 이 그래프 자체가 v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좌표 자체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점들의 y좌표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게 몇 사분면이죠? 1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xy 좌표는 전부 뭐죠? 양이야. 그러니까 여기 점들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y 값의 부호가 플러스란 뜻이야. 근데 y 값이 지금 y 값 자체가 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땅 출발했을 때는 속도의 부호가 뭐였다? 플러스였던 거야. 플러스. 그치? 그러다가 2초가 되는 순간에 부호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물체는 처음 딱 출발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단 처음 딱 출발했을 때는 속도가 빨랐지. 속도가 빨랐는데 속도가 점점점 느려진 거예요. 속도가 점점점 느려졌지만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갔어. 그러다가 2초가 됐을 때 돈 거야, 뒤로. 그치? 음의 방향으로 돌았어. 그러다가 다시 4초가 됐을 때 양의 방향으로 돈 거죠.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t가 2일 때 하고 4일 때가 되는 거고, 그 두 순간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거리. 민승아,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좌표 평면에서. 그치?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P라는 점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일까요?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점일까요?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쵸? 맞죠? 그러면 자, 이 위치 A하고 B라는 위치는 단순해. 민승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쉬워. T가 2일 때 위치가 A고 T가 4일 때 위치가 B잖아요. 그러면 그냥 2라는 값을 요 X식에다가 어떻게 해?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숫자가 한 개 나오겠지. 그 한 개의 숫자가 바로 수직선 상에서 그 물체의 위치가 딱 찍히는 거야.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또 4초일 때니까 4를 한번 또 이 X식에다 집어넣어. 그럼 또 숫자가 한 개 나오겠지. 그 숫자가 4초에서의 그 물체의 위치가 딱 찍히는 거야. 수직선에서의 위치가.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끝나는 거죠.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 하나로 딱 위치가 잡히는 겁니다. 몇 컴마 몇이 아니라. 그치? 자, 그럼 이 대입하겠습니다. 자, 민승아, t가 2라는 거를 이 x식에다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승원이가 4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얼마 나오나 계산 좀 해줘봐. 승원아, 4 넣으면 얼마 나와? x식에다가 4 넣어주고, 혜승이가 4, 민승이라 그랬나 내가? 혜승이라 그랬나? 2 넣어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머릿속으로는 혜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여기다 2 넣어줘, 혜승아. 승원이가 4 넣어주고. 얼마 나오나 말해봐. 4 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식에다가 4 넣으면 이 t에다가 4 넣으면 그럼 64 마이너스 144 플러스 96 이렇게 되지 않니? 이게 얼마라고? 이게 176이라고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64 빼기 144가 마이너스 80인데요? 얼마예요? 16이야 16. 그러니까 t가 4일 때 위치는 16입니다. 그래서 16에 찍히는 거예요. 요게 t가 4일 때 위치인 거고, t가 2일 때 해승 얼마 나와? 20 나오죠. 20. 그치? 그러니까 20이야. 수직선상에서 요거 20 위치에 딱 찍혀 있는 거야. t가 2일 때. 따라서 그 둘 사이의 거리 그랬으니까 20에서부터 16까지니까 당연히 거리는 4가 되겠죠. 그치? 네, 이렇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상황인지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구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옆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물체가 두 개예요. 물체가 두 개고 그 두 물체의 위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연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방향이라는 게 곧 속도의 뭐죠? 부호지. 맞아.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건 속도의 부호야. 그치? 그러면 두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요. 두 물체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치? 그럼 그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편하겠어? 두 물체의 속도를 할 수 있다. 부호가 반대다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예를 들면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이걸 깔끔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맞습니다. 그쵸? 곱한 게 음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럼 지금 이 문제에 적용해보면 P의 속도와 Q의 속도를 곱한 게 0보다 어떻다? 작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들었니, 승원아? 속도의 곱이 0보다 어떻다? 너 그게 앉아서 무슨 생각해, 너? 계속 딴 생각하는 얼굴인데? 승원아, 무슨 생각해? 그럼 들어. XP가 지금 이거잖아, 그지? P라는 물체의 위치가 이거야. 그럼 P라는 물체의 속도는 얘를 뭐 한 거다?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뭐고 그게? 미분. 그치, 얘를 미분해 주세요. 2t 빼기 6이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애도 미분해 주세요. 2t 빼기 10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서로 어떤 거라고, 승원아? 속도가 지금 1차식이잖아.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속도가 여기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부호예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승원아. 응?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속도의 부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근데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랬잖아. 응? 방향이 반대. 그럼 부호가 반대란 말이잖아. 얘랑 부호가 반대라고. 응? 그래서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예요 라는 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냐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ET-6하고 ET-10하고 곱했을 때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당연히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겠지. 그지? 요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 승원아. 풀면 어떻게 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서 t값 3 나오죠? 여기서 5 나오죠?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에요, 끝값이에요? 사이값입니다. 3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일단 와서 앉아있으면 들어.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5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끽 밟고 나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요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이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처음에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차에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차가 정지할 때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 몇 초가 걸렸느냐를 먼저 찾아야 돼. 그치? 근데 아비나 멈췄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의 값을 찾으면 돼요? 멈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죠?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를 한번 뭐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그게 0 되는 순간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치? 자, 미분하겠습니다. 예, 미분하면 V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7t 플러스 42. 그러면 요게 0 되는 순간 금방 찾을 수 있네. t가 언제? 6일 때. 그치?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6초가 될 때까지예요. 그럼 예은아, 우리는 그 6초가 될 때까지 이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간단합니다. 그럼 6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다? 어느 식의 t에다? 미분한 건 이거잖아. 이게 미분해서 나온 거잖아. 여기다 다시 t에 6을 넣나요? 잘 생각해봐. 생각해야 돼. 생각. 자, 멈출 때라는 건 6초까지예요. 6초. 브레이크를 밟고 6초 만에 멈췄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6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6이라는 값을 어떤 식에 넣어야 돼? 그렇지. 속도를 구하는 식에 넣는 게 아니죠. 위치를 구하는 식에 넣어야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6이라는 값을 이 위에 x식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x식에다가 t자리에 6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얼마죠? 42 곱하기 6이면 얼마야? 252 빼기 3.5 곱하기 6의 제곱. 얘는 얼마야? 얼마? 안 들려. 36이라고요? 3.2요? 3.5 곱하기 t제곱이잖아. 3.5 곱하기 6의 제곱.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얼마일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3.5 곱하기 6의 제곱. 3.5 곱하기 36이잖아. 그죠? 3.5 곱하기 36. 그러면 36 곱하기 35 한 다음에 소수점 하나 찍어주면 되잖아. 그지? 맞죠? 5, 6에 30, 5, 3에 15, 18, 3, 6에 18, 3, 3은 9, 10,
0, 6, 2, 1, 그치? 소수점 1개, 6, 2 얼마다? 그러면 252에서 126을 빼세요 라는 거니까 답도 다시 126이 되겠지, 그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멈출 때까지 시간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그 시간을 위치식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위치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답은 126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문제는 이제 요 문제는 앞에 문제들은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문제였다면 이 7번 문제는 이제 위로 던진 거예요. 위로.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위아래로 바뀌었다. 이것만 차이점이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h 있지, h. 이 h가 바로 높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전까지의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h를 한번 미분하면 그게 수연아 뭘 나타내는 식이 될까? 원래 우리가 x를 미분하면 v가 되고 v를 미분하면 a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 x의 역할을 지금 저 h가 하는 거야. 그럼 이 h를 미분하면 누가 나올 거야? 얘를 미분해가지고 속도가 되는 거예요. x가 미분하면 v가 되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x 역할을 h가 하고 있는 거니까 h를 미분하면 v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얘 한번 미분해 주세요. 9.6이라니 9.8t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어떤 물체를 내가 수직으로 높이 던졌어. 그럼 승관아, 이 물체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결국 저기 공중에서 한번 정지했다가 떨어지겠죠. 맞죠? 그지? 그러면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지? 얘가 쫙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살짝 멈췄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멈추는 순간이 가장 높은 순간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얼마가 될 때인 거예요? 승원아, 아까 잠깐 멈추는 순간이었잖아, 그지? 속도가 얼마가 될 때? 속도가 0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물체를 공중에 던지면 항상 그렇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던지면, 그지? 꼭대기에서 딱 멈추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V식에다가 이놈이 0입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주여가 이게 0이다 라고 놓으면 T자리에 얼마? T가 얼마면 0 되죠? 5, 그치? 5예요. 그래서 T가 5일 때, 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T가 5일 때 이 물체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속도가 0이 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속도가 0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T가 5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게 의미상으로는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T가 5인 순간이 가장 높은 높이인데, 그러면 그 높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혜승아, 이 5라는 값을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으란 얘기야? 어떤 식의 T? V에다 5 집어넣으면 0 나오겠지. 0 될 때를 찾은 건데. 그렇지. 5초일 때의 높이를 구하세요니까 높이를 구하는 식의 T자리에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식에다가 T자리에 5를 넣었다. 그러면 49 곱하기 5 빼기 4.9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죠? 그러면 49 곱하기 5가 얼마인가요? 245 빼기 4.9 곱하기 5제곱
얼마요? 122.5. 오케이. 자, 그러면 빼면은 그지? 이거의 딱 절반이네 이게. 그죠? 그럼 빼면 또 122.5가 나오겠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8번 한번 풀어볼까요? 8번에도 어떤 표현이 있죠, 그죠? 이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런 표현이 있고 그때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 자, 일단은 설명은 좀 이따 해줄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8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와, 혜승이가 에이스였구만. 어떻게 했어, 혜승아? H 어. 인수분해. 그렇지. H를 인수분해했다. 왜냐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그랬으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물체의 높이가 0이 됐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면에 떨어졌다는 H가 0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H가 0일 때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를 찾고 싶어가지고 이걸 인수분해했다.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먼저 는 0을 붙여놓고서 인수분해하면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왜냐면 는 0이 있으면 양변을 나눠도 되잖아. 얼마로 나누면 좋을까 혜승아? 마이너스 5로 나눌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인수분해했더니 어떻게 됐어? t 플러스 1이랑 t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4네요. 그 다음에 그치,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거꾸로 돌아갈 수 없잖아, 시간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순간은 t가 4일 때인 거고 그럼 t가 4일 때에 뭘 구하면 돼? 속력을 구하면 돼. t가 4일 때의 속력. 그런데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자, 얘를 미분해 가지고 v로 만들면 플러스 15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속도라고 하죠. 속도. 문제에서는 속력을 구하라 그랬고 이 속도와 속력은 뭐가 다를까? 그건 가속도죠. 아니 근데 네가 아까 답을 25라고 말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25라고 말하지 않고 왜 25라고 말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5잖아요. 마이너스 25가 어? 마이너스 25가 나오는. 그게 핵심인데 내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속도랑 속력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의 핵심이 그건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속도는요 얘들아 속도는 부호가 있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속도의 개념은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운동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 근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빠르기예요. 빠르기. 어느 방향이냐가 없어. 속력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냥 빠르기인 거예요. 속력이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은 있었구나. 맞아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 그래서 자, 이 속도를 구하는 식에다가 4를 집어 넣었더니 마이너스 25가 나왔다 이거야. 그치? 근데 그 마이너스 25를 그대로 답으로 쓰지 말고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속력은 2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를 잘 비교해보면 9번은 XT 그래프고요. 10번은 VT 그래프입니다. 자, XT 그래프는 Y 좌표 자체가 위치예요. 그죠? Y 좌표 자체가 그 물체의 위치고 VT 그래프는 Y 값이 속도인 그래프죠. 그죠? 해석을 좀 달리 해줘야 돼. 자, 9번부터 보시면 이거 아까 우리 수업 초반에 내가 그렸던 그래프랑 거의 똑같은데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 그럼 일단 이 물체 자체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봐봐. 이 물체는 나연아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그죠? 여기 지금 0,0에서 스타트를 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0일 때 이 물체의 위치도 0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 원점 여기서 이 물체가 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출발해가지고 나연아 이 물체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나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나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죠. 왜냐면 y좌표가 커지고 있잖아. y좌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위치, 그 물체의 위치가 얼마가 될 때까지? 4, 그쵸? 그 물체의 위치가 4가 될 때까지 양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 수직선에다 표현해보면 이 물체가 지금 여기서 스타트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쭉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여기 지점이 얼마였냐? 4지점까지. 그치? 4지점까지 갔어. 그랬다가 그 지점에서 이제 방향을 바꿨죠. 이제 내려오잖아.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쭉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쭉 가서 자기가 출발했던 원점을 지나쳐서 더 내려갔죠.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지점까지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지점에서 플러스로, 그치? 다시 y좌표가 커지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휙 돈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쭉 간 거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지 몰라. 계속 갔어, 이렇게. 그치? 이 물체는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물체가 아비나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이 자, t 값으로 말하는 거야 이제. t 값으로 따지면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꿨나요? 그죠? 이 4지점에 도착한, 요 지점에 도착한 그 순간, 그때가 t가 a였던 거고, 또 한 번은 언제? c일 때, 맞아. 마이너스 2에서 휙 돌았잖아. 그 순간이 t 값이 c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t가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거예요. 이거 xt 그래프는 그냥 y좌표 자체가 위치인 거니까.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면 자, 수연아, 이 물체는 A부터 B 사이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맞을까 틀릴까? 여기 봐봐. 여기 0에서부터 여기 4까지 올 때 있잖아. 그때가 지금 시간상으로는 A죠. 그러니까 이 4에 도착한 순간이 T값이 A인 순간에 여기 도착했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거꾸로 이제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마이너스 2에 도착한 요 순간이 언제냐면 그때가 시간상으로 C일 때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T값이 A부터 B 사이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거는 이 초록색 화살표 중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오고 있는 요 시점이잖아. 그치? 그럼 요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Y값이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Y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럼 이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해야 돼?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수연이 한 개 더. T는 C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다. 자신있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T는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랬죠?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민승이 P는 출발 후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지나가죠? 언제 지나가 정확히? B일 때. 그치? 요 순간이지, 요 순간. 요때 다시 원점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역이 T는 0에서부터 D 사이에서 T가 A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쵸? 요거 보면 보이죠? 그쵸? 요때가 원점에서 제일 멀었던 순간이지. 물론 저기 뒤에는 더 멀리 가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자 그랬으니까 요 시점까지는 여기가 제일 멀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니은, 리을.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이제 VT 그래프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방금 건 xt 그래프였고 10번은 vt 그래프예요. 이것은 y좌표가 속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해석을 조금 달리 해야 돼. 금방 딱 얼마 안 돼가지고 답을 딱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약간의 어떤 팁을 주자면 이 그래프를 만났을 때 요거를 먼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어떤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봐. 지금 이 물체는요, 이거 지금 VT 그래프니까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치?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곧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VT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이게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좌표 자체가 지금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음수잖아. 어디까지 음수야? 이만큼이 다 지금 음수잖아. 여기까지 이만큼이 음수잖아.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면 0초부터 4초까지 이 물체는 계속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0초부터 4초까지 계속. 그치? 그러다가 4초가 됐을 때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었잖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럼 요때 처음으로 양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치? 시작하자마자 계속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4초가 됐을 때 처음으로 양의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다가 다시 6초가 됐을 때 음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3번이 맞았나 틀렸나 고민을 많이 하던데 3초부터 4초 사이, 자 3초부터 4초 사이면 여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y 값이 다 그냥 음수 상태잖아. 아직은 음수 상태고 4초가 됐을 때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음수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지 계속. 그치? 음의 방향, 여기까지는 계속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4초까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 이제 4초를 넘어섰을 때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6초를 넘어서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치? 일단 방향이 헷갈리지 않아야 다른 것들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은 t가 4에서 전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그랬는데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그래프에서의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그치? 미분계수. 미분계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미분계수. 뭐 순간 변화 이렇게도 말하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도 말하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로 보는 게 편해.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1번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t가 4일 때 이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 t가 4일 때, 자 4일 때가 여기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잖아. 그치? 따라서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죠. 플러스. 그럼 양의 값이다. 맞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3에서 전 p는 정지해 있다. 예은아, 정지했다는 거는 속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쵸? 이거 명확하죠?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0인 거야. 그럼 지금 1초부터 3초 사이에서 속도가 계속 0이었나요? 아니죠. 1초부터 3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계속 마이너스 음수값으로 고정이 돼 있죠. 이건 정지한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정지한 게 아니에요. V가 0이 아니잖아. 이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 3에서 4 사이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5에서 6에서 P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자,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접선의 기울기. 5에서부터 6 사이면은 계속 요 직선상에 있는 거잖아. 그치? 5에서부터 6 사이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요 직선의 기울기겠지. 그치? 일정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T가 1부터 7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4에서 한 번, 6에서 한 번. 2번 바꾼 거지. 출발하는 순간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4와 6 2번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밑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11번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공식만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 9에 건널비는 얘기했었는데 자, 건널비 공식과 부피 공식 이게 세트잖아.
그치? 주어가 9의 건널비가 아까 뭐라 그랬죠? 4파이 R 그렇지. 4파이 r 제곱이었고 그러면 9의 부피는 뭐더라? 가물가물해. R 파이 R 세제곱. 뭔 파이 r 세제곱? 모르겠어. 앞에 뭐가 있고 파이 r 세제곱인데, 그지? 앞에 뭐가 보더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죠, 그쵸? 이거는 그냥 뭐 억지로 껴 맞춰. 여기 3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3이 하나 들어간다. 껴 맞춰서 외웁시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뭐 못 푸니까 문제를. 그래서 부피식은 저거고요. 그러면 11번 문제도 아까 앞장에서 그 뭐였지? 앞장에 그 6번 문제처럼 그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9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5mm씩 늘어난다는 했는데 5mm. 5mm면은 우리가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 지금 센티미터로 통일하면은 1초마다 0.5cm씩 늘어나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잡아야지. 7 플러스 0.5 t 이렇게, 그치? 1초마다 0.5씩 늘어나는 거니까 7 플러스 0.5t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되는 순간 그랬죠. 자, 식으로 이미 표현했어.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10cm가 된다. 이게 10이 된다. 이거 t가 얼마란 얘기예요? t가 6이지. t가 6일 때 얘가 10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되는 순간, 요 순간이 바로 t가 6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t가 6일 때. 그치? 그래서 t가 6일 때 이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자, 계산 나오죠? 여기 반지름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고요. 요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으면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부피의 변화율을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그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한번 뭐 해야 돼? 변화율을 찾으려면 미분해. 그치? t에 대해 미분해. t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t자리 6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그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순서는 그렇습니다. 반지름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t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t자리에 6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 그치? 자, 그럼 우리는 그 1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가 이제 요 단원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인데 자, 일단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요런 좀 약속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 있단 말이야. J라는 친구가 움직이는데 이 J는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직선으로 초속 2m로 걷고 있다 그랬죠. 초속 2m. 그지?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보고서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위치까지 여기까지 요 길이를,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는 1초마다 2m를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있잖아. 이 그림을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출발한 지 t초 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t초가 지났을 때의 순간을 탁 찍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1초마다 2m씩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럼 t초가 지났으면 얼만큼을 움직였을까요? 1초에 2m씩 움직여. 그럼 t초가 지났으면 2t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 2t가 바로 이 그림에서 여기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맞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t초 동안 요만큼 움직인 거니까 이 거리를 2t라고 잡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속도가 바뀌면 얘 만약에 초속 3m로 걷고 있다? 그럼 여기를 3t로 잡고 출발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출발한 지 t초가 지났을 때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길이가 2t라는 걸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제2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를 2t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이제 그림자의 길이 L인데 이 L이 과연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뭘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뭐라 그러지? 뭐? 여기 다들 소리는 안 내고 입만 움직이는 거야. 뭐라고 쓰나? 무슨 공식? 아,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근데 두 변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 닮음이다. 닮음으로 푸는 거죠, 닮음.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여기 작은 삼각형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삼각형 요렇게 둘의 닮음으로 푸는 거다. 자, 요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여기 길이가 1.5 그러니까 2분의 3이죠. 1.5면은 2분의 3 여기 길이는 2.5 그럼 2분의 5예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예은아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여기의 길이가 2분의 3이고 여기의 길이는 2분의 5예요. 이게 서로 대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대 요거를 간단히 하면 몇 대 몇이라고 말할 수 있지? (2분의 3 대 2분의 5를) 있잖아. 어떻게 해도 비율은 변하지 않죠? 뭐 앞뒤에다가 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나눠도 같은 비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간단해져요? 분수라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잖아. 분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맞아, 얘기해. 응? 분모를 뭐예요? 통분해요? 이미 분모는 똑같잖아. 그냥 이거 없애고 싶어. 이걸 없애려면은 얼마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냥 2를 곱해버려. 그럼 몇 대 몇이 돼? 그거는 4를 곱한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2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그냥 요렇게 지어질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3대 5가 바로 이 두 도형의 닮은 비예요. 그치? 3대 5의 닮은 비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 이렇게 잡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L에다가 2t가 더해져 있는 상태죠. 그쵸? 그래서 이 전체 길이는 L 더하기 2t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이 빨강과 초록의 닮은 비가 3대 5라고 했으니까 그치? 뭐가 성립할 거냐면 3대 5는 L 대 L 플러스 2t 요 비율이 성립하겠지. 그치? 요거 대 요것도 닮은 비와 같은 비율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어가지고 L하고 T 사이의 관계를 보면 돼. 자, 이런 거 항상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푸니까요. 곱하면 5L은 3L 플러스 6T 이렇게 될 거고 자 3L 넘어가면 2L이 6T네요. 그쵸? 2L은 6T 그럼 L은 뭐다? 3T가 되는 거죠. L은 3T 그치?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 그림자의 길이가 바로 3T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의 길이가 3T구나.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t에 대해 뭐 하면 돼? 그냥 미분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림자의 길이가 3t인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랬으니까 3t를 t에 대해 미분하라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럼 3t를 t에 대해 미분하니까 답은 뭐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3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금방금방 숫자들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닮음을 활용해서 그림자의 길이를 t에 대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요 순서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워크북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일단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69 저번에 68까지 도장받았으니까 69부터 71까지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44부터 47까지 자, 요만큼이 숙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숙제고 자, 지금 남은 시간에는 우리 워크북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북 41쪽에 4번.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다라는 건데 이렇게 어떤 함수에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죠? 그죠? 만약에 뭐 어떤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에다 통째로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면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거 그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4번 문제도 우선 fx를 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걔의 절대값이 어떻게 생길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미분을 해서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극대 여기는 아빈이 계산한 거 있니 요거 마이너스 2 해볼까 그냥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2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10이니까 8인가요? 그쵸? 여기가 8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어가지고 F1 하면은 1은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2.5 2.5에서 8 빼는 거니까 5.5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1 여기까지 맞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거니까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1이고 여긴 8이니까 중간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뭐 요렇게 x축이 지나갈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서 절대값 그래프를 만들 거니까 접어 올리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접어지겠지?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올라간 높이가 플러스 2분의 11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8까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게 지금 절대값 씌웠을 때 그래프다. 여기가 2분의 11이 되는 요런 그래프 맞죠? 자 그럼 요거를 그려놓고 그거하고 n이라는 요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랬는데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이제 주로 문제 풀 때 y는 k라고 했던 그 상수함수 있잖아요. 맨날 초록색으로 그렸던 그 상수함수가 여기서의 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에다가 이제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처음에 그으면 얘가 1 위치인 거야. 그러면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1에다가 선을 그어봤더니 교점이 6개가 생기더라. 그 말은 A1이 6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요 절대값 fn과 fx와 n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 그랬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교점 몇 개예요? 6개지. 그러니까 A2도 6이겠지. 그치?
어디까지 6일까요? 아까 저기 접어 올라온 극대 있지 여기. 여기가 2분의 11이니까 이제 5.5잖아. 그치? 5.5 되기 전까지니까 A5까지는 6이겠지. 그치? 그러다가 얘가 이제 요 지점을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이렇게 넘어가서 6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여기까지 5였다가 6으로 넘어가는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죠. 그쵸? 그래서 A6부터는 4가 됩니다. 그쵸? 4. 그 다음에 A7도 비슷한 위치니까 4예요. 그러다가 A8이 되면 어때요? A8이 되면 정확하게 여기다 걸치는 거잖아. 걸치면 요건 몇 개야? 3개지. 그치? A8은 3개. 그 뒤로는 계속 몇 개일까?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계속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뒤에 A9부터는 계속 2개입니다. 땡땡땡 A15까지 구하는 거니까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값들을 다 더하란 얘기네. 요렇게를. 맞죠? 그럼 6이 5개니까 얼마고? 6이 5개 30. 그 다음에 4가 2개 8. 3까지 하나 하면은 11. 그 다음에 2가 몇 개니? 2가 7개구나. 그치? 그럼 17개니까 14. 그치? 요것들을 다 더하면 답은 얼마다? 55. 맞죠? 55.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 모의 가서 공부하고 수능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막 절대값 씌우고 뭐 대칭시키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못한 거는 화요일 날 와가지고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우리 승원이는 본교재는 싹 풀어오자. 알았죠? 늦지 말고